상당히 많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방광 기능 저하가 너무 심하면 그냥 수술이 어렵다라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로도 충분한 효과를 누리고 있고, 내가 약물 치료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그 결과가 좀 불만족스럽다, 예를 들면 좋아지긴 했는데 아주 편하지는 않다, 혹은 자다 깨는 횟수가 좀 줄었는데 완전히 줄지 않았고, 특히나 야간요 같은 경우에는 깨는 간격이 약 처음 먹었을 때는 통잠을 주무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6시간, 5시간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자주 깨는 그런 경과가 있다면 사실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약물 치료의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특히나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이 내가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물론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 신대사를 하더라도 아주 부담을 주는 약물은 아니라도 이거에 대해서 자체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 약 개수 자체 때문에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내가 이것 때문에만 전립선 비대증 약만 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챙기시는 것도 상당히 아주 귀찮은 일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미국 학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약을 중단하고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실 그런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절대적인 적응증, 그러니까 꼭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급성 요폐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 내가 감기약을 좀 먹어서 그렇다, 아니면은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실제로는 요폐는 한번 생기면 방광 기능에 급격한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로도 그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폐가 있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수술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남성에서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워낙 요도의 길이가 길어서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로 감염이 자주 생기고, 특히나 신우신염, 그러니까 전신적인 열을 동반한다거나 자칫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잔뇨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요로 감염으로 몇 차례 병원을 다녔다라고 하시면 전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관리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혹시 내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지 면밀하게 진단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광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약을 먹는 상태에서도 일반적으로 병적인 야간요의 기준은 하루에 2번입니다. 내가 맥주를 많이 마신다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야간요가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것까지 정상이라는 뜻이지, 한 번씩 매일 깨는 게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습관 교정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수술해야 될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광 기능이 안 좋아져서 과민성 방광이 심해지기 전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광이 안 좋아질 때는 순서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방광 과민성에 의한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야간요, 자다가 깬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소변을 본 뒤에도 좀 찝찝하다, 아니면 돌아서면 다시 소변이 마렵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버스를 타는 게 좀 신경이 쓰일 정도로, 내가 휴게소마다 꼭 화장실에 가야 될 정도로 소변을 좀 자주 본다라고 하시면 꼭 요거는 수술적인 치료 혹은 다른 방식을 좀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약물로만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네. 수술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방광 과민성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더 심해지게 되면 방광 과민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방광 배뇨근 저활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배뇨근 저활성 상태에 빠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소변 줄기가 줄어드는 것 말고도 잔뇨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뇨가 증가하면 물론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반복적인 요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 방광 결석의 가능성, 신장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60대 이후에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 이 상처가 잘 낫질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비가역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도로 방광 배뇨근에 저활성이 온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운 비가역적인 변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한 20-30g 정도 되는 전립선에서부터 아주 거대 전립선 200-300g까지도 수술해드리면 출구 폐색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회복 경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광 기능 회복이거든요. 방광 기능이 회복되어야 결국은 환자분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개선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심하게 비가역적으로 변성이 된 경우에는 흔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원래는 100점짜리 방광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 근데 너무 늦으면 100점짜리가 아니라 70점 혹은 50점, 너무 심하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은 다음에도 배에서 소변을 봐야 될 수가 있다. 그 카테터를 넣어서. 사실 이런 삶의 질 저하는 환자분들이 모두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방광 기능 저하가 너무 심하면 그냥 수술이 어렵다라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꼭 제대로 진단받고 여러 가지 수술적인 치료를 환자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찾으시길 꼭 권해드립니다.